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새로운 악재,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천연가스 중단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장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급등 중, 구글은 어닝 미스로 급락은 아니지만 소폭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단기적으로 오늘 추가 하락을 예상하는 이유 두 가지를 공유드리고, 그렇지만 정말 아무리 계속 생각해봐도 적립식 장기 투자자에겐 지금이 분할 매수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은 여기서 더 급락을 보이면 다시 4차 매수 타이밍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 다들 힘드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기대했던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구글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현재 반등을 줄 유일한 요인이 힘을 못 쓰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중국은 상하이에 이어서 수도 베이징까지 봉쇄한다는 뉴스, 러시아 외무장관은 핵 전쟁 가능성과 세계 3차 대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악재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결국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그 하락폭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우는 2.4% 하락, 나스닥은 무려 4% 하락, S&P 500은 2.8%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4월이 시작된 후 급락을 보여주고 있고, 요즘은 피바다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다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특히 테슬라는 무려 12% 하락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미친 수준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고 10% 이상 급등하는 미친 급등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후폭풍으로 어제만 12% 급락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일단 테슬라 하락의 이유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놀이에 빠져 테슬라 경영을 등한시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이는 일명 키맨 리스크로 불립니다. 그리고 트위터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테슬라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겹쳤습니다. 또 하나의 테슬라 급락 이유는 인도에서 중국 공장에서 제조한 테슬라는 판매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74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사실 이 효과로 상승해주길 기대했지만 현재 시장의 투자 심리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만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26입니다. 지금 우리의 공포 체감은 15 정도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남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가 적립식 장기 투자자 관점에선 안전마진을 위한 웅줍 타이밍이라는 확신입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러시아가 27일부터 폴란드와 불가리아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유럽가스 총수요의 약 40%나 차지합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는 2020년 기준으로 40%이며 불가리아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는 2020년 기준 77%의 비중입니다. 폴란드와 불가리아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이유는 러시아의 루브라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향으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핵심 내용만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어닝 서프라이즈, 1분기 매출이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고 전년 동기 대비 18% 상승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역시 2.22달러로 전망치 2.19달러를 상회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업부가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시장이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는 클라우드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었다는 점이 실적 발표 급등을 시킨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기대되는 기업이었던 구글은 어닝 미스를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아직 확실하진 않고 추측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리오프닝으로 인해 유튜브 매출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폭락하지 않고 마이너스 3% 정도로 버티는 이유는 클라우드의 고성장세는 지속되고 있고 클라우드 사업 분야는 컨센서스를 상회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믿고 있던 두 기업이었는데 구글의 어닝 미스가 투자자들의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가의 말에 따르면 어제 장대 음봉, 급락으로 인해 3월 최저점을 뚫어버린 상황입니다. 특히 화면의 검정 지지선을 조금이지만 뚫어버렸습니다. 현재 상황을 볼 때 좀 더 추가 하락의 여지가 있다는 차트 분석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급등을 해주었지만 구글의 어닝 미스로 인해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이유가 사라졌다는 게 추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 오늘이 사실상 가장 무서운 날입니다.
이제는 투자자들이 실적 기대감이 아니라 오히려 실적 부진 우려를 가지게 된 상황입니다. 넷플릭스가 쏘아올린 것을 테슬라가 막았고 구글이 쏘아올린 것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막았는데 오늘 나락가고 있는 선두주자 메타 플랫폼즈와 페이팔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앞으로의 실적 전망이 어두워지자 이미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빠지긴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닝 미스가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폭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두 기업 모두 리오프닝의 수혜주가 아닌데 알파벳, 구글마저 리오프닝이 되면서 유튜브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전문가들이 오늘 추가 급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이 틀려서 나스닥이 올해 지지선 위로 얼른 올라와 주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전 생각이 좀 다릅니다. 나스닥 월봉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라색 선 20월선을 터치했을 때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분할 매수 기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황색 선 50월선에는 주가가 닿지 않고 상승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QQQ의 차트에서 50월선을 뚫고 내려갔을 때가 언제냐면 닷컴 버블과 리먼 브라더스입니다.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겁니다. 하락 및 횡보가 몇 년 진행될지 아니면 올해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고 나서 전쟁이 종전되면서 반등을 보여줄진 그건 워렌 버핏도 모르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전 단기 투자자들에겐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무섭게 느껴지고 들어갈 수 없는 위기, 적립식 장기 투자자에겐 몇 년에 한 번 찾아오는 분할 매수 기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실제 삶에선 부의 양극화는 계속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도 계속 기회를 주었지만 누구는 기회를 잡았고 누구는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계속 반복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발전하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은 인터넷 삶에서만 워렌 버핏처럼 행동할 수 있고 실제로는 기회를 못 잡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자산을 계속 불리는 극소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코진스님의 댓글 함께합니다. 뜨악! 이렇게까지 내려오다니 감사합니다. 10년 장기 투자할 거면 개꿀 찬스. 오늘도 죽고 갑니다.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제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주식 투자에서 수익 보는 핵심이 뭔가요? 우상향 종목에 투자하고 안전마진 확보를 위해 웅덩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 10년 이상 적립식 장기 투자라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 10년 뒤 여러분들은 나스닥과 S&P 500이 골골대고 여전히 전고점 회복을 못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워렌 버핏은 불황은 또한 기회다 라는 명언을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가가 오를 때 행복해하고 주가가 떨어질 때 불행에 빠진다. 나는 하락장을 좋아한다. 하락장에서는 언제나 아주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위기는 언제나 매입할 절호의 기회이다. 시장이 탐욕적일 때는 공포에 떨고 시장이 공포에 떨 때 탐욕을 가져라 라고 워렌 버핏은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지금은 극소수의 성공한 투자자들이 말하는 내 계좌가 피로 물들어 있는 지금이 줍줍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지금 패닉세라고 도망가야 하는 타이밍인가요? 장기 투자자에겐 지금이 그저 많은 기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문재인님의 댓글도 함께합니다. 10년 정도 꾸준히 적립해 나가면서 이 정도 폭락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또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모두 다 보란듯이 경제적 자유와 함께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그때까지 쭉 좋은 영상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저는 10년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전 사실 언제 매도할 거란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보유할 수 있는 최대한 오래 보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는 10년 뒤 함께 성공한 극소수의 가족분들과 만나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버티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멤버십 단톡방에서 멘탈을 유지시켜드리고 제 영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버티실 수 있게 할 겁니다. 워렌 버핏의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지금과 비슷하다는 의견도 조금 있는 1974년 전 세계가 오일 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곡소리, 죽는 소리, 패닉셀, 비관론자들의 조롱, 하락론자들의 조롱이 있던 그 시절, 바로 그 시절이 워렌 버핏에겐 가장 성공적인 매수,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었습니다.
우리는 나무를 보지 말고 멀리 숲을 바라봐야 합니다. 단순히 나무 한 그루, 단순히 돈 100만 원 수익이 아니라 멀리 나무 몇만 그루, 멀리 돈 몇억, 몇십억 수익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조건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시간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손실 볼 확률은 더욱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향 종목을 골랐으니 말이죠. 워렌 버핏은 심지어 경기 침체를 14번 겪었습니다. 다 몸으로 직접 부딪혔습니다. 시장을 떠나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투자한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투자해 두고서도 그냥 계속 시간이라는 무기를 활용해 보유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투자자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워렌 버핏은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장 잘 활용한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리로세님의 댓글입니다. 저희 이모부가 15년 동안 월 100만원 적립식 매수하고 집 살 때, 차 살 때 딱 2번 매도했다고 합니다. 제 주변 그 많은 지인들과 수익률이 말도 안 되는 차이를 보입니다. 15년 동안 주식을 모르고 믿음만 가지고 그냥 했다고 합니다.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주식 투자에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왜 이 종목에 투자했고 내가 왜 이 종목이 떨어지면 이악 물고 버티면서도 왜 기회라고 생각하고 줍줍해야 하는지 그 확신이 있어야 장기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세계 1위 국가, 패권 국가에 투자하고 있고 전 세계 독보적인 기업들이 계속 성장하면서도 주주친화적인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고 미국인들의 대부분이 401k라는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어서 미국인들은 강제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가 당선되기 위해선 결국 증시를 상승시켜야 득표 확률이 높아집니다. 악재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전쟁, 9.11 테러, 오일 쇼크, 스태그플레이션, 닷컴 버블, 리먼 브라더스, 대공황, 코로나19 등 말이죠. 악재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왜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악재에도 결국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들고 있는 현금, 화폐의 가치는 숫자는 그대로지만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면서 투자를 하는 자산의 가치는 왜 상승하는지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부분을 이해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됩니다. 어차피 지금 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적립하면서 사모을 건데 전고점 100달러의 QLD를 100만원 정도 산다면 10주밖에 못 사지만 현재 약 50달러의 QLD를 100만원 정도 산다면 20주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성공한 투자자들의 명언을 살펴보면 하락장에서 더 싸게 줍줍하기 때문에 좋다 라는 명언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가 쓰레기 같은 회사에 공부도 안 하고 몰빵해놨나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상향이 확실한 종목에 계속 공부도 하면서 멘탈을 단단히 하고 있고 거치식 몰빵 투자도 아니고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체 왜 불안해하나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지 마세요. 내 본능을 이겨내야 합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다음 매수 타이밍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이번 하락장에서 2차, 3차, 4차 매수를 끝냈고 잠시 관망하고 있습니다. 4차 매수가 끝나고 다시 급락을 보여주면서 화면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RSI가 어느새 33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만약 30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다시 4차 매수 타이밍이 시작됩니다. 현금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미 웅덩이 구간에서 많이 줍줍했기 때문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시간이라는 무기를 활용하면서 잠시 기다려야 하고 다시 월급 혹은 현금이 들어오면 줍줍하면 됩니다. 다음은 S&P 500 2배 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도 QLD와 마찬가지로 현재 다음 매수 타이밍이 바로 또 올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SSO의 RSI는 32.6입니다. 다음은 반도체 2배 레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USD도 QLD SSO와 마찬가지로 4월 급락을 통해 RSI가 많이 내려왔고 운 좋으면 바로 한 번 더 매수 타이밍이 올 수 있습니다. USD의 현재 RSI는 33.5입니다. 2006년 투자를 했다면 2년 뒤 리먼 브라더스를 만나면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또 긴축으로 고점 대비 마이너스 46% 정도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6년 수익률은 25배입니다. 1억을 투자했다면 2년 뒤 리먼 브라더스를 만나도
16년 뒤 2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무섭기만 하고 패닉셀하고 싶은 생각만 든다면 확신이 부족하거나 10년 장기 투자가 아니라 1, 2년 스윙 투자자일 겁니다. 작년부터 계속 기회 왔으면 좋겠다고 다들 말씀하셨던 댓글들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가 올해 안에 끝날지 내년에도 이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잡는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